그림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미술 심리입니다. 대표적인 투사 그림 중 빗속의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비물은 연필과 지우개,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종이의 크기는 상관없지만 그릴 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공책이나 스케치북 정도가 좋습니다. 빗속의 사람을 그려보세요. 그 밖에 제시어나 제한은 없습니다. 종이가 가로이든지 세로이든지 모두 상관없습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의미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빗속의 사람을 떠올려 본 후 천천히 그려보세요. 시간이 얼마간 걸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그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빗속의 사람 그림에 관한 미술 심리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각각의 요소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빗속의 사람은 스트레스에 관한 심리 상담에 사용됩니다. 그림에 나타난 비의 양은 스트레스의 양을 말합니다. 비의 종류가 소낙비라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며 많은 양은 아니지만 굵은 비는 스트레스의 강도와 비례합니다. 특히 물방울의 비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매우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빗방울 안에 자신이 들어간 그림은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일상의 구분이 어려움을 뜻합니다. 빗줄기의 길이는 스트레스의 지속성을 나타내는데 사선의 비 그림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보슬보슬 내리는 비의 그림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황으로서 심하면 특별한 병명 없이 몸이 아픈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빗속의 사람 미술 심리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유형입니다. 반면 빗줄기가 적을수록 스트레스에 무딘 것이긴 하지만 빗줄기가 아예 없는 것은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상태 또는 스트레스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비가 고여서 웅덩이를 만들었다면 스트레스를 쌓아놓는 사람이며 웅덩이의 크기나 개수는 스트레스와 비례합니다. 웅덩이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림이나 그림자 등의 음영이 있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히 우울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만약 빗물이 고여있지 않고 흐르고 있다면 무의식에서 쌓아놓은 감정들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비의 양이나 모양에 따라 내재된 우울한 감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그렸다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특히 먹구름은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한 우울한 감정입니다. 번개는 구름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더 클 때 나타납니다. 비의 형태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제시어가 빗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자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그립니다. 사람 그림의 크기가 작은지 큰지에 따라 자기가 자기를 느끼는 자아상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을 아예 그리지 않았다면 현재 자기 자아상이 크게 손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사람의 표정이 웃고 있는지 침울한 표정인지 살펴보는데 웃고 있는 표정이라면 스트레스 상황을 웃으며 대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팔의 동작 모양이 차렷 자세라면 통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반면 어깨 위까지 올라간 팔은 적극성일 수도 있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비의 모양 그리고 사람의 표정에 따라 달리 분석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묻는 것입니다. 미술 심리의 본질은 그림을 매개체로 하여 질문을 하면서 내면의 답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인 경우 나를 한 발자국 떨어져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 가장 정확한 심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빗속의 사람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 누구를 그린 것인지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무심코 그린 그림일지라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과 연관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같이 이겨내줄 사람입니다. 특히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거나 붙어있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는 사람과 더 친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투사 그림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크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영향력이 크기와 같습니다. 빗속의 사람 투사 그림 중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우산입니다. 우산 없이 비를 온전히 맞고 있는 그림이라면 스트레스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감정입니다. 우산이나 비옷 장화 같은 방어 장비를 그린 경우에도 어떤 형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산의 크기만큼 스트레스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일상의 우산처럼 사람을 넉넉히 가릴 정도의 크기가 적당합니다. 너무 작으면 방어하는 힘이 작다는 것이며 반대로 들고 있기도 버거운 큰 우산이나 파라솔을 그렸다면 스트레스를 방어하고 해결하느라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특히 우산의 끝이 뾰족한 것은 스트레스를 대처할 때 예민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은 직접적으로 비를 맞지 않고
집안에서 비 오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라면 스트레스 상황을 아예 피하거나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이라는 매체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정을 시각화하여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인 상태로 알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사 그림을 통해 목격자의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느끼는 순간 내 안에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자신도 몰랐던 내면 이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미술 심리의 목적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예술적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힐링으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감 등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갑자기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빛 속의 사람의 미술 심리가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은 짜증날 수는 있지만 그 순간 긍정적 신경망이 먼저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 신경망이 더 빨리, 더 많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현재 스트레스 상황을 잘 해결하고 잘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미술 심리 분석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